오늘은 먼저 편지 하나 읽고 시작할게요. 꽃을 피우는 비가 되고 싶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보라에게 오늘 문득 창밖을 보다가 옛 현자 루미의 글귀 하나를 만났단다. 꽃을 피우는 것은 천둥이 아니라 비다라는 말이 마음속에 깊게 남더구나. 그 문장을 읽으며 지난날 우리 사이의 모습들을 떠올려 봤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혹은 내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너에게 천둥처럼 소리를 높였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 내 목소리가 커지면 내 인생의 꽃이 더 빨리, 더 예쁘게 피어날 거라 착각했었나 봐. 하지만 이제야 알겠더구나. 큰 소리는 너를 놀라게 할 뿐, 정작 내 마음을 적시고 꽃을 피우게 하는 건 조용히 내리는 따뜻한 봄비였다는 것을 말이야. 그동안 나의 성급함과 고집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던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제는 내 인생의 요란한 천둥이 되기보다 내가 힘들 때 소리 없이 스며들어 너를 응원하는 촉촉한 비가 되어주고 싶어. 내가 어떤 길을 걷든 내 인생의 계절이 언제든 나는 늘 이곳에서 너를 믿고 기다릴게. 내가 피워낼 너만의 꽃을 누구보다 기대하며 말이야. 바쁘겠지만 가끔 내 소식 전해주렴. 언제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하자꾸나. 너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엄마 아빠가 자녀 때문에 혼자 우신 적 있나요? 천둥이 아닌 비가 되어라. 튀르키예의 루미가 전하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향기로운 거리를 두는 지혜를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자녀한테 연락 받으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연락하고 싶은데 왠지 먼저 하기가 망설여지셨나요? 저는 오늘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박순자 어머니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어요. 순자 어머니는 아들 내외가 분가한 뒤로 전화 한 통이 유독 어려워지셨다고 합니다. 예전엔 그냥 걸면 됐는데 이제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신대요. 지금 바쁜 시간 아닐까? 또 잔소리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그냥 한마디만 하려는 건데 결국 그날도 전화를 못 하셨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말하고 싶은 건 넘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저는 800년 전에 살았던 현자 한 분의 말씀을 빌려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그 현자의 이름은 루미라고 합니다. 튀르키예의 시인이자 사상가인데요.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말을 높여라. 꽃을 피우는 것은 천둥이 아니라 비다. 천둥이 아니라 비. 이 짧은 한 문장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천천히 함께 풀어가 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그게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담긴 한마디로 시작하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그 회사 계속 다닐 거야?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어? 얼굴이 너무 헬쑥하더라. 그런데 자녀가 대답을 짧게 끊거나 엄마, 나 괜찮아요 하고 화제를 돌려버리면 부모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데 왜 저렇게 퉁명스럽게 구는 거야?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고 결국 천둥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64세 이정남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해요. 정남 아버지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하셨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면서 한 번도 쉰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된다며 집에서 빈둥거리자 아버지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야, 내가 너 나이 때 뭘 했는지 알아? 새벽부터 나가서 막노동을 했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아버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한참 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보셨대요. 나중에 정남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는 질렀는데 왜인지 모르게 내가 더 쓸쓸했어요. 그렇습니다. 천둥은 크고 웅장하지만 아무리 크게 쳐도 마른 땅에 꽃 한 송이 피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는 건 더 두꺼워진 벽 그리고 더 깊어진 서로의 외로움뿐이에요. 루미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어제는 영리해서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오늘은 지혜로워져 나 자신을 바꾸려 한다. 우리가 자녀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게 맞더라. 내가 겪어보니 그 길은 위험하더라. 그러니 내 말대로만 하면 돼. 하지만 자녀는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왔지만 여러분의 축소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독립된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천둥이 아닌 비가 된다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루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존심을 버려라. 그러면 당신은 영혼의 정원사가 될 것이다. 정원사.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정원사는 꽃한테 명령하지 않아요. 빨리 피어. 하고 소리치지 않죠. 옆꽃이 먼저 피었다고 내 꽃을 탓하지도 않아요. 정원사가 하는 일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물을 줍니다. 비처럼 조용히 꾸준히. 둘째, 잡초를 뽑아줍니다. 자녀 주변의 나쁜 것들을 걱정해주는 것이죠. 셋째, 기다립니다. 꽃이 스스로 피어날 때까지.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62세 김명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명희 어머니의 딸은 32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머니한테 이런 말들을 해요. 애가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해요?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닌가요? 어머니도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오시고요. 어느 날 딸과 전화를 하다가 드디어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 결혼은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걱정이 돼서. 딸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생각은 있어. 근데 그 얘기 나오면 엄마랑 통화하기 싫어져. 어머니는 그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우셨대요. 그런데 며칠 뒤 명희 어머니는 용기를 내서 딸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엔 엄마가 너 부담 줬지. 미안해. 엄마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다야. 그것만 알아줘. 전화 저편에서 딸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엄마, 나 요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딸이 먼저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천둥이 멈추자 비가 내렸고 그 비에 꽃이 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비도 너무 많이 오면 안 됩니다. 뿌리가 썩거든요. 독립한 자녀에게 하루에 여러 번 전화하거나 카카오톡으로 기사를 10개씩 보내거나 너 요즘 왜 연락이 없어? 하고 압박을 주는 것. 이것도 자녀에겐 천둥만큼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 무게가 버거운 겁니다.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멀어질 뿐이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햇살, 그리고 때 맞춰 내리는 촉촉한 비. 이 3가지의 조화가 자녀를 꽃처럼 피워냅니다. 루미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왜 이토록 좁은 감옥에 머물러 있는가? 당신의 마음이 저토록 광대한 바다인데.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서운함, 고생해서 키웠는데 알아주지 않는 억울함, 내 말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 쓸쓸함. 이것들이 우리를 가두는 좁은 감옥입니다. 오늘 그 감옥문을 살며시 열고 걸어 나오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자녀의 성공으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평온해지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따뜻하고 향기로워질 때 자녀들은 시키지 않아도 그 향기를 따라 돌아옵니다. 항구를 생각해 보세요.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 건 항구가 억지로 당겨서가 아닙니다. 항구가 잔잔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배가 스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녀에게 여러분이 그런 항구가 되어주세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변하지 않는 잔잔함.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 닻을 내릴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바로 비처럼 내리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딱 하나의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딱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충고도 없이, 걱정도 없이, 잔소리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내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힘들 때 언제든 여기 내가 있단다. 이 조용한 한마디가
100번의 호통보다 100번의 충고보다 자녀의 마음속 훨씬 깊은 곳에 가닿습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폭풍우가 아니라 만물을 소생시키는 부드러운 봄비처럼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글로벌 쑥쑥 명언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루과이로 떠나갑니다.